핵무장론 뭐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공백기 당시, 권력 공백기 때 미국이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신범철 박사님. 실제로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미 에너지 장관 빨리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뒤늦었지만 빨리 할 건 해야 된다는 기류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이 아마 이번 주 내로 미국에 방문해서 미국의 에너지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 자체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가 지정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감 국가는 아니에요. 그 전체가 민감 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고, 그렇죠. 민감 국가는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라이벌, 그리고 또 테러 지원국,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그 밖의 지정 국가들은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뭐 기술 통제라든가 핵 비확산 이런 거 관련해서 협력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제한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을 해야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안덕근 장관이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 에너지 장관 만나라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긴급 지시했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 이 민간 국가, 물론 뭐 기타 지정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이렇게 지정한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정치권의 말이 분분해서 안보 전문가로 보시기에 실제로 이게 지금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을 해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보다는 한덕수 총리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여야 좀 더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일단 뭐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잘 대응하고 있지만 예. 대행의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사실은 다른 거죠. 두 번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통상 전문가에다가 예. 주미대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맥도 좋고 그런 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런 문제도 예방하거나 조기에 수습하는 데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복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가 선결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최진봉 교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건 선결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과 예. 산업부 장관이 열심히 해서 문제를 예.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런 국가의 이름에 올라간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단순히 그냥 뭐 핵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의 어떤 그 소통 또는 뭐 협력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AI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총리를 빨리 뭐 해라 마라 이럴 시간도 없어요. 빠른 시간에 산업통상부 장관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머리를 짜내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미국으로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경제 미래 과학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서로 내탁 공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친중 반미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미국이 신뢰감을 잃었다. 빨리 한덕수 총리 건부터 복귀해야 된다. 이거 탄핵 기각하고 민주당은 탄핵 발의 없다고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반면에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탓 아니냐. 하루빨리 내란 속의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180도 다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핵 무장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조기 대선 국면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보수 잠룡들이 이제 핵 무장론 혹은 핵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임 중에 핵 잠재력 확보 주장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허장성세가 민간 국가 지정을 유발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특정한 나라가 어떤 대외 정책을 할 때 나라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제 그런 분류를 하는 건데요. 그 분류를 했다는 사실에 맞춰서 독립되고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처럼 뭐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고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물론 뭐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2달 동안 이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복귀하고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요. 신범철 박사님, 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고 뭐 방첩 활동을 감지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수 몇몇이 핵 무장론을 주장한 허장성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지금 다 자기 주장으로 이 사안을 보는 것 같아요. 비확산론자들은 핵무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서 이 문제에 대한 경고성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은 오로지 그것만 보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우리는 한미 관계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특별한 근거 없이 이런 것을 리스트를 한국을 올린 것은 유감이다라는 표명이 여야에서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지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고 입지가 탄탄해지죠. 예.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각각의 문제들은 그대로 풀어가야 돼요. 핵무장론요. 핵무장론 미국의 정부가 행동하기에는요. 우리는 일반적인 여론에서만 핵무장론이 나왔고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갖다가 리스트에 옮긴 거는 사실 우리 정부가 만약에 IAEA 4차를 안 받거나 할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여론 수준에서 미국 정부가 행동한 것은 사실은 미국 정부 내에서 잘못 움직인 거라고 보거든요. 소통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정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미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국면을 결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기의 시각에서만 상대당을 비판한다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익이 우선이니까 예. 니탄 내탓 공박하고 뭐 저 친중 반미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핵 무장론을 어설픈 걸 꺼내서 이런 부분보다 일단 미국이 근거 없이 이걸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추진봉 교수님. 오늘 왜 불필요하게 왜 핵무장론 해서 미국을 자극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핵무장론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마냥 화살을 여당에만 돌릴 건 또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론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걸 풀어야 되고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고 보고 핵무장론 관련해서도 단순히 무장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 잠수함처럼 우리가 정말 전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핵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는 미국이 이제 계속 견제를 하잖아요. 예.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미국을 자극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리스트에 올라간 원인이 되지 않았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범철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예. 단순히 이게 핵무장 하나만 갖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핵무장을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우리가 전투력 양상을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 오랫동안 자명을 하려면 핵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